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멘탈 전도사 천마스입니다. 어느새 또 아침이 밝아왔네요. 여러분과 또 즐거운 마음으로 하루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런 이야기를 해주고 싶네요. 제가 항상 늘 인간관계에 대해서 처세술에 대해서 다양한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살아보니까 좀 나이 먹을 만큼 살아보니까 이 아무리 말을 해도 안 들어먹는 사람 있어. 말을 하면은 좀 약간 들어먹어야 하는데 안 들어먹는 사람에 대한 대처법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어느 날 그 설법을 하는 부처에게 한 사내가 물었습니다. 친구가 게을러 일하기를 싫어하고 놀기만 좋아합니다. 말을 해도 들어먹지 않으니 어찌하면 좋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부처가 말을 해요. 독에 물을 부었는데 밑이 깨져서 샌다면 물을 부을 때인가 독을 고칠 때인가? 부을 때입니까? 독을 고칠 때입니까? 이게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 들어먹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에게는 계속해서 물을 붓듯 같은 이야기를 반복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같은 이야기를 2번 이상 반복하게 되면은 듣는 사람은 그것이 옳은 말이라도 그냥 잔소리로만 여길 뿐인 거죠. 다 큰 어른은 결코 타인에 의해서 바뀌지 않으며 그 스스로 깨달을 때에만 바뀔 수가 있습니다. 2~3번 조언을 해줘도 그 사람이 바뀌지 않는다면 그 사람과는 거리를 두고 차라리 침묵하는 것이 그를 도와주는 겁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자신을 아껴주던 사람이 아무런 그런 간섭을 하지 않고 그에 대한 관심을 끊어버릴 때 그제서야 자신이 어리석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한번 보십시오. 말귀를 알아듣고 좀 반응을 하는지 안 하는지. 말을 하면은 그 말을 좀 알아들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번 또 봅시다. 요즘 스마트폰 관련된 이야기들도 있는데 요즘 단통법이 폐지가 됐죠. 삼성전자가 폴더블폰 신제품이죠. 갤럭시 Z 폴드 7, 플립 7 이거를 25일날 정식 출시를 했는데 역대 최대의 사전 판매를 기록했어요.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 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와 통신사 가입자 유치 경쟁에 힘입어서 흥행 열풍을 이어간다는 분위기입니다. 삼성전자는 이날 폴드 7과 플립 7을 국내 출시를 했는데 미국, 영국을 비롯해서 110개국이죠. 110개국. 이 119에서 순차적으로 좀 판매를 합니다. 폴드 7하고 플립 7의 인기는 사전 판매 때보다 감지를 해요. 지난 15일에서 21일 사전 판매에서 두 제품은 104만 대 판매량을 기록을 했고 역대 폴더블폰 최고치입니다. 앞서서 갤럭시 폴더블폰 최대 사전 판매 기록은 폴드 5랑 플립 5 시리즈였는데 당시 사전 판매 기록이 102만 대였습니다. 폴드 7은 지금까지 나온 중에 그 폴드 시리즈 중 가장 얇고 가벼워요. 두께는 접었을 때 8.9mm, 펼쳤을 때는 4.2mm죠. 무게는 216g. 커버 디스플레이는 6.5인치, 메인 디스플레이는 8인치. 커버 디스플레이 화면비는 21대 9로 변경이 돼서 일반 바 타입의 스마트폰과 아주 유사한 활용성을 제공을 하네요. 인공지능 AI는 그 멀티모달로 진화를 했고 퀄컴 갤럭시용 스냅드래곤 8 엘리트 AP를 탑재했습니다. 출고가는 256GB짜리가 237만 9,300원, 512기가는 253만 7,700원, 1TB 293만 3,700원이네요. 램은 256기가짜리, 512기가짜리 각각 12기가, 1TB는 16기가 그런 것 같습니다. 램도 좋네요. 그런데 플립 7은 커버 디스플레이를 4.1인치 늘렸습니다. 플렉스 모드로 5천만 와서 셀피 촬영 가능하고 배터리 용량은 4300mAh로 확정이 됐습니다. 삼성전자 엑시노스 2500 그 AP를 채용했는데 출고가는 256기가짜리가 148만 5천원, 512기가는 164만 3,400원, 램은 12기가입니다.
삼성전자는 다음 달까지 구매자와 개통자를 대상으로 삼성닷컴 애플리케이션 그 앱에서 사용하거나 신청할 수 있는 혜택을 증정한답니다. 갤럭시 워치 8 시리즈 10% 할인 쿠폰, 케이스 및 액세서리 30% 할인 쿠폰, 구글 AI 프로 6개월 무료 구독권, 이런 정품 보호 필름 1회 무료 부착 서비스. 근데 서비스가 옛날 같지가 않네요. 시장에서는 폴드7과 플립7의 흥행을 점치는데 통신업계 관계자가 사전 판매에서 두 제품의 인기와 수요가 이미 감지된 데다가 지난 20일 단통법 폐지로 통신업계가 보조금 지원을 통해서 가입자 유치 경쟁에 본격 나설 것이다. 그런 예상에 힘이 실리는 것 같습니다. SK텔레콤은 해킹 사고 여파로 지난 5월 사상 처음으로 가입자 점유율이 40%를 밑돌았고 당시 SK텔레콤 가입자가 대거 KT하고 LG U+로 옮겨갔는데 SK텔레콤이 점유율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보조금 경쟁에 임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시장의 전망이죠. 참고하실 분들은 한번 참고하시고 바꾸실 분들은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HBM에 관련된 이야기인데 하이닉스가 HBM 관련 투자로 시장 1등 경쟁력을 한층 공고히 하기로 했답니다. 최근에 일각에서는 HBM 경쟁 심화에 따라서 공급 과잉 우려가 불거지고 있으나 하이닉스는 오히려 투자 확대 카드로 승부수를 띄우기로 했습니다. 하이닉스는 지난 24일 진행한 2분기 실적 컨퍼런스 콜에서 내년 HBM의 원활한 고객 대응을 위해서 일부 선제적 투자가 필요하다. 이러면서 올해 투자가 기존 계획보다 늘어날 것이라고 하죠. 상반기는 기존 계획보다 더 많은 제품 출하가 이뤄져서 하반기에는 수요 둔화 우려가 있지만 시장에 급격한 그런 변동은 없을 거라는 판단이죠. 미국 대형 투자은행 골드만삭스의 전망과 정반대입니다. 골드만은 지난 17일 낸 보고서에 보니까 HBM 경쟁 심화로 가격 결정권이 공급자인 하이닉스에서 고객사로 이동할 것이다. 내년에 그래서 HBM 가격이 두 자릿수 비율로 하락할 것이다 예측을 했고 그러면서 SK 하이닉스의 영업이익이 감소할 것이다. 투자 의견을 매수해서 이제 중립으로 이제 하향을 한 거죠. 하반기에는 미국 마이크론의 HBM3 시장의 진입과 삼성전자의 HBM4의 양산 샘플 샘플이 공급이 예상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하이닉스의 독점적인 시장 지위 유지에 우려감도 잠정될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가 되네요. 골드만삭스 발표 직후 하이닉스 주가는 크게 요동쳤는데 보고서를 내기 전인 이달 14일 종가 기준 하이닉스 주가가 30만원을 찍었고 15일에는 29만 8,500원, 16일에는 29만 6천원, 하여튼 30만원 수준에서 횡보를 했는데 보고서가 나온 17일 26만 9,500원으로 주저앉았습니다. 이후로도 27만원에 미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하이닉스는 AI 시장의 확장으로 HBM 수요가 견조하면서 지속적인 성장을 자신하고 있고 하이닉스 관계자도 HBM 빠르게 성장 중인 AI 시장에서 성능 증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핵심 제품으로 포지셔닝하고 있다고 하죠. 그 중요성을 감안할 때 앞으로도 HBM의 수요 성장성에 대해서는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언급을 합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시간이 흐르면은 HBM이 경쟁력은 치열할 겁니다. 삼성도 있고 하이닉스도 있고 그리고 마이크론도 있고 그래서 가격 결정력은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엔비디아가 있지 않을까. 엔비디아가 그걸 노리겠죠. 가격 풀어칠 거예요 분명. 그러면은 지금과 같이 독점적인 지위는 잃어버릴 거다.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떤지 모르겠네요. 일단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